안녕하세요, 임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 로직, 네이버의 알고리즘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네, 시청 영상 조회수는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쇼핑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제가 이제 빨리 좀 스마트 스토어를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이버의 검색 로직이나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알고 있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후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초기 단계 어느 정도 초반에 자리만 잡고 나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랑 같이 운영을 하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네이버 블로그를 위해서라도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은 영상이니까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쇼핑 검색 알고리즘, 쇼핑 검색 로직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그리고 초보 셀러들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이나 상품명 SEO, 그다음에 뭐 로직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적 있을 거고, 영상이나 이런 거 교육도 한 번씩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로로든 책이 됐건 유튜브가 됐건. 자, 많이 보신 그림이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 구성 요소기 때문에 요걸 보고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자, 일단 쇼핑 검색 랭킹의 구성 요소는 적합도와 인기도와 신뢰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 자잘한 속성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제 GBDT라는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뭐 셀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교육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난리가 났었죠. 뭐 검색 알고리즘 바뀌니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나왔을 때에 저한테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제가 코칭 해드리는 분들, 우리는 요거 GBDT 신경 안 써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한테는 큰 영향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GBDT가 잡아내기 위한 거는 일반적인 셀러들이 아니라 어뷰징 행위를 차단하겠다라는 추가 기능이에요. 지금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제공을 하는 기본적인 검색 랭킹 구성 요소에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에 GBDT가 추가가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뷰징이나 이렇게 좀 나쁜 행위,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GBDT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고,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뭐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GBDT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초보 셀러 단계에서 GBDT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초보 단계에서는. 우리가 막 나는 지금 당장 시작해가지고 어뷰징 때릴 거고 유효타 때릴 거고 이럴 거면 GBDT를 보셔야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차근차근 나는 스토어를 성장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나중에 신경을 쓰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알기는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그래서 일단 GBDT는 조금 저도 나중에 다룰 거예요. 자,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보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변화하면서 거쳐온 단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지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쇼핑 검색 알고리즘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명,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제조사 입력과 브랜드 입력, 그 다음에 그 제품 속성, 그리고 태그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기도는 클릭수와 찜, 그 다음에 판매 실적, 리뷰수, 그 다음에 최신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도 개념으로는 이제 상품명의 SEO,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페널티를 받는 매장인지 아닌지. 그래서 일단 뭐 네이버 검색 로직으로 따지면 뭐 소나나 C랭크, 다이아 개념까지 다 쇼핑 검색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쇼핑 검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C랭크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C랭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인기도 중에서도 요 최신성은 잠깐 빠지지만 요거 클릭수, 찜수, 판매 실적과 리뷰수. 그래서 일단 상위 노출에 연관되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리뷰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수,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최신성일 경우에 조금 상위 노출이 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수와 찜수, 그 다음에 상품명, 카테고리, 뭐 제조산업 브랜드, 그 다음에 뭐 속성, 태그, 그리고 맨 앞에 보이지 않지만 스토어 파워. 이 스토어 파워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도 이 스토어 파워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는 제가 검색순위 무조건 이게 리뷰 수가 많아야 검색에서 1등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검색수에 비례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자, 일단 쇼핑 페널티를 제가 최하위로 빼놓은 거는, 이제 페널티의 경우에는 노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위 검색의 문제가 아니라 노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밑으로 뺐고, 어뷰징 걸렸을 경우에는 얘가 뭐 3일 동안 등록 금지 뭐 이런 것들 아예 영구 뭐 쇼핑몰 폐쇄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페널티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정리한 걸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상품명 SEO보다 리뷰수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상품명과 상품명 SEO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맞춰서 들어와요. 나 혼자 튀는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교육에서 뭐랄까 똑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맞춰갖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어 있고, 이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뷰를 더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상품명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올려야지 이러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색에서 어린이 물티슈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어린이 물티슈. 자, 쇼핑 탭 보도록 하면은, 제가 왜 리뷰를 더 상위에다 놓는지, 상품명이 왜 하단에 배치를 했는지, 자 보시면은 우리는 키워드를 어린이 물티슈로 검색을 했는데 검색 결과의 상품명에는 어린이 물티슈가 한 개도 없습니다. 즉 상품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영향이나 아니면은 그 태그에서, 그리고 이 태그의 힘을 받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판매수와 리뷰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뒤에 있는 카테고리 혹은 태그에 있는 키워드 값을 받아와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도는 상품명이 최고가 아니다. 중간 부분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상품명 리뷰에 집중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쵸? 그러면은 판매랑 리뷰랑 판매 실적 이런 거에 집중을 하려면은 상위에 노출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는 데에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카탈로그 최저가 들어가기, 그리고 노출 키워드를 약화시키기, 그리고 광고 돌리기. 세 가지인데
일단 이 중에서 제가 선호를 하는 방식은 이제 노출 키워드 약화시켜서 일단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서부터 판매를 하나씩 쌓고 리뷰를 쌓아나가는 방식이고요. 이제 카탈로그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싫어하는 판매 방식이에요.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똑같은 거를 팔아도 더 돈을 못 벌고 가격 설정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득은 발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세금 계산까지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싫어하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파워 정도 달고 나시면은 광고까지 돌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 광고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기 전까지 그리고 스토어 판매에 익숙해지기 전까지에는 광고 돌리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광고가 조금 더 어려워요. 스토어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 왜냐면은 광고는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분석도 해야 되고 그것까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으로는 모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초보 분들이 파워 달기 전까지는 충분히 지출을 최소화하고 광고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저랑 그 교육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다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약화시킨 후,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키워드보다 경쟁이 약한 키워드를 먼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남들보다 더 경쟁력이 약한 키워드를 먼저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영상이 아니라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공부하고 뭐 상위 노출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은 초반에 이제 나는 초보셀러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너무 위에 있는 거 경쟁력 심한 거 잡지 말고 뭐 상품 수 몇 개 이하의 제품들만 잡아라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 판매자들은 조금이에요. 그리고 이 상위 판매자들을 보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입되는 판매자들은 이만큼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키워드들은 당연히 그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파워로 들어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있는 키워드를 굳이 또 우리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나보다 조금이라도 스토어 등급이 높으면은 또 나는 밀리게 될 텐데 여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보다 한 단계 더 아래를 노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티슈가 아니라 뭐 어린이 물티슈 아까 전에 예를 들어드렸는데 어린이 물티슈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린이 얼굴 물티슈, 어린이 세수 물티슈라는 식으로 조금 더 범위를 낮게, 그러니까 경쟁력이 조금 더 낮은 키워드들을 찾아서 여기에 상위 노출을 시키고 상위 노출이 되면은 센 키워드에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약한 키워드에서 보여지는 키워드가 판매에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더 세분화된 키워드로 접근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를 일으키고 여기에서 리뷰와 찜수를 늘려나가면서 어느 정도 판매가 조금씩 생기고 리뷰가 달리기 시작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상품명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내용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상위로 키워드를 센 키워드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품명 수정을 하면서 뭐 키워드도 수정을 하고 리뷰도 쌓아 나가고 이러면은 그 제품에 대한 판매량 조금씩 상승해 나가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리뷰가. 근데 리뷰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죠. 뭐 첫 번째는 이제 아예 상품 등록 단계에서 네이버 페이, 네이버 포인트 지급하는 거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쿠폰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요즘에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나 이런 거 인기 많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이벤트를 하니까 리뷰를 달아달라 라는 식으로 가든지 이거는 중간에 하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다 같이 진행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초기에 리뷰 이벤트나 구독 이벤트를 신경을 안 썼었어요.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일단 판매하고 판매 일어나면은 인기 있는 제품에는 리뷰 이벤트를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거니까 늦더라고요. 이미 판매가 많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이 상품 페이지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거 받아서 사용해 보시고 리뷰 써주세요를 기입을 해놓는 게 훨씬 리뷰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미리미리 안 해놨다가 좀 대박 상품들 어느 정도 중박친 거를 대박까지 못 끌어올린 상품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리뷰 이벤트를 미리미리 진행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마진 설정을 할 때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경우에는 뭐 커피 쿠폰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리뷰 더 잘 달리고요. 그다음에 마진이 얼마 안 남는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 쪽으로 포인트 지급 쪽으로 리뷰 이벤트를 계속 초기 단계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효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 운에 맞아가지고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품 한두 개가 팔린 상품을 효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효자가 아니었지만 일단 낳아놨지만 내가 얘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량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게 팔리더라도 사기 노출이 되게 상품명은 그냥 낮은 키워드로 잡고 우리가 조금 더 리뷰와 판매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상세 페이지, 리뷰 이벤트.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 붙여넣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사용 후기 같은 거를 한마디 더 써주는 정도만으로도 상품 구매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색 로직을 배워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을 등록하고 바꿔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품의 성장과 함께 내 스토어와 매출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시게 될 겁니다.